그래서 오늘은 히아루론산과 우리 굿닥터 유산균이 같이 먹게 되면 어떤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히아루론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히아루론산은 진피층에 존재를 해요. 진피층에 젤리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자신의 무게의 1000배에 해당하는 수분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수분감과 탄력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은 진피에 있던 히아루론산이 줄어들어요. 빠져나가게 된다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진피층에 있던 엘라스틴과 콜라스텐이 딱 잡아주던 것이 히아루론산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구조가 느슨하게 되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더라. 그 원인이에요. 근데 이 히아루론산이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는데 효과가 없더라는 얘기가 이제 예전에 있었죠. 히아루론산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히아루론산은 우리 몸에서 재합성하는 게 어렵대요. 어려운데 메타슨 테라퓨틱스 박명규 박사님이 히아루론산을 재합성하는 기술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여기에 스킨앰플이 저희 리뉴메디에서 이제 유통을 하는데 국내 최초로 생합성을 개발을 했다. 히아루론산 분자가 사실은 피부 세포보다는 분자가 커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이렇게 해서 화장품을 저분자 히아루론산으로 만들어내긴 하지만 일단 먹는 것이 더욱더 좀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히아루론산이 이제 먹는 걸로 나와 있는데, 히아루론산의 우리가 또 다른 효능이 뭐냐면 요거죠. 신체의 쫀쫀한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이 쫀쫀한 부분이 뭐냐면 점막이에요. 점막. 가장님들 피부 세포, 눈점막, 미점막, 장점막, 기관지 점막. 이 점막의 주요 성분이 히알루론산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다? 그럼 여기 여성분들 많잖아요. 피부가 건조하다는 거는 방광의 안도 건조하다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스트레스 받으면 위가 안 좋으신 분, 위도 마찬가지로 점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점막이 얇아지고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히아루론산을 복용을 하게 되면은 점막 재생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 안 좋으신 분 있죠.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에도 히아루론산이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위 안 좋으신 분들한테 히아루론산 우리 스킨앰플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 히아루론산이 신체의 이 쫀쫀한 점막의 이 모든 부분을 회복하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히아루론산이 작용을 못하는 신체 환경이 있더래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당뇨와 비만인 사람들이에요. 당뇨 비만의 경우 이런 사람들은 당독소가 몸 안에 가득 쌓여서 점막 재생이 되지 않도록 막고 있대요. 점막 재생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비율을 이렇게 놨더라고요. 사장님들 이게 뭐야? 이게 포스트잇이죠? 이거 포스트잇. 이거 새 거 할 때는 우리가 처음 떼서 붙일 때는 엄청 잘 달라붙잖아. 근데 이 접착 부분에 먼지가 붙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접착력이 떨어지잖아. 그럼 나중에 어디에 잘 붙지도 않아. 그래서 이거를 비율을 어떻게 해놨냐면 점막을 스티커라고 비유를 했어요. 쫀쫀한 스티커, 점막을. 근데 스티커에 붙어있는 먼지가 당독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막에 당독소가 먼지처럼 붙어버려 있으니까 쫀쫀해하는 점막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재생도 되지 않더라. 그래서 당뇨와 비만인 사람들은 이 점막에 당독소가 탁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뭘 먹여야 된다? 당독소와 히아루론산을 같이 먹이게 되면 재생이 잘 되더라.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점막, 쫀쫀한 점막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안구건조증, 여성들 이제 갱년기가 오면은 또 질건조증, 위가 안 좋은 사람 위점막 그런 데도 도움이 된다. 역류성 식도염에도 도움이 된다. 피부에도 도움이 된다. 당연히. 그렇지만 당뇨와 비만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점막에 뭐가 붙어 있는다? 점막에 예, 먼지 같은 당독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점막이 재기능을 못하고 재생도 잘 안 되더라. 그래서 히알루론산과 당독소를 같이 먹어야 되는데 히알루론산에다가 당독소 유산균을 더하면 어떤 효과? 이런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히알루론산의 도포 효과, 재합성 효과, 당독소 유입 감소 효과, 염증 발생 억제 효과, 이시민 재생 효과랑 저 맨 아래 보면 여기 제가 정리해놨죠? 바로 그냥 피부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피부 조직의 재생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포 및 조직 재생 효과가 있다. 스킨앤필과 굿닥터를 같이 먹게 되면 저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당독소 유산균이 당독소를 빼주고 히알루론산이 그곳을 채우면서 점막을 재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들 쉽죠? 이해되죠? 당독소 유산균이 당독소 빼주고 네, 거기다 점막을 재생시키는데 히알루론산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독소 유산균은 염증 생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고 히알루론산은 무슨 역할? 염증 부위에 딱 붙어가지고 세포 재생시키고 항염증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피부에만 접근을 좀 시키고 관절 쪽에만 접근을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자료 정리하고 좀 공부를 하면서 건강 안 할 수가 없다. 건강 공부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환자가 아닌 고객들한테 이런 걸 좀 정보를 줘서 미리 좀 예방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의 유산균을 더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 네. 그리고 또 제품을 먹는데 사람마다 효과를 보는 기간이 다른 이유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점막의 두께,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점막의 두께가. 그리고 조직의 염증이라든지 예, 섬유화 정도라는데 섬유화가 뭐냐면 이게 뭔가가 이 흉터가 생기면 이게 조직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돼가지고 굳어지게 되는 게 또 섬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섬유화 정도, 조직 내의 세포의 분포도 차이. 그래서 효과를 보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히알루론산과 유산균, 그러니까 스킨앤필과 당독소 유산균을 같이 먹으면 5일이 지나면은 웬만하면 효과를 본대요. 그런데 또 더 빨리 보는 사람은 2, 3일 안에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늦게 또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먹게 되면 효과가 더 있다라는 이야기. 자, 이런 분들한테 강추를 하라고요. 자, 마르거나 나이가 많거나 자, 스트레스 받을 때 입맛이 없는 사람들, 마름증, 건조증이 있는 사람들, 위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자, 그리고 반대로 위벽이 얇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강추한다. 네. 강추한대요, 사장님들. 네. 보시고, 이런 분들, 주위에 앞으로 이제 계시면 강추해주세요. 스킨앤필과 히알루론산. 그리고 질병의 기간이 오래되신 분 있죠? 오랫동안 병을 앓아서 오랫동안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 만성. 자, 상대적으로 섬유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조직 내에 세포의 숫자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 외부의 약간의 변화에도 증상의 진폭이 클 가능성이 높다. 염증의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술을 많이 했다든지 오랫동안 몸이 많이 아팠다든지 예, 이런 분들은 남들보다 효과가 빨리 볼 수가 없을 수 있다. 예,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킨앤필과 굿닥터 이 두 가지 궁합이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스킨앤필을 좀 보면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보습에 도움을 준다.
관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장님들. 나이가 들면 관절에도 히알루론산이 없어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도 무릎에 이렇게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게 히알루론산 주사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없습니다. 부작용은 다 뭐냐면 박명규 박사님의 이야기인즉 부작용은 피부가 땡땡해지는 것밖에 없대요. 많이 먹었는데 어떤 분이 그 6알을 3일 동안에 그러니까 18알을 하루에 18알 그걸 먹었는데 부작용은 피부 땡땡한 게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부작용 없습니다. 얼굴 빵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안구 건조 있는 사람들, 관절이 뻑뻑하신 분들, 내 몸이 많이 건조하다,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스킨앰필 강추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비만이고 당뇨인 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굿닥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굿닥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KF140 코리안 푸드 140이라는 균주 이름이에요. 락토바실러스 락티스라는 이 균주가 KF140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KF140으로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건 뭐예요?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해주고 당독소를 분해해주는 유산균이다. 그래서 어떤 별명이 있나? 저탄고지 유산균, 당독소 유산균, 방탄 유산균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KF140 어떤 균주요? 락토바실러스 락티스. 요즘요 사장님들 아시다시피 고객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KF140이 뭔 뜻이냐? 이러면 락토바실러스 락티스라는 균주고 코리안 푸드 140 KF140이라는 요 이름이 요런 균주다라고 이해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 개발을 했고 특허청 등록해서 이런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균주,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해주고 당독소를 분해해준 유산균이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활동하다 보면 유산균이라 하니까 이건 뭐가 달라라고 물어보는 분 만나셨죠? KF140이 다른 유산균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체내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입니다. 요거 저탄고지 특화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빵 좋아하는 사람들,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국수 좋아하고 빵 좋아하고 또 과일도 좋아하시는 분들 당독소 많다고 합니다. 과일 당독소 많아요. 자, 여기 다시 정리해놨어요. 당독소는 튀기고 볶고 조리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꼭 이게 아니어도 과일에도 있습니다. 사장님들. 자, 단당류, 다당류 중에 당으로 이루어진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면 당독소가 쌓이고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굿닥터를 꼭 먹어야 된다는 이유죠. 당독소를 분해함으로써 몸속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걸 방어해 준대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당독소를 분해함으로써 몸속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걸 방어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굿닥터는 꼭 먹으면 좋겠다라고 고객들한테 좀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누가 먹어야 된다? 당독소가 높은 사람, 분유를 먹거나 예전에 먹었던 애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당뇨나 내장능 장애가 뭐냐고 찾아봤더니 당뇨 전 단계. 나 당뇨 전 단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한테. 당뇨는 아닌데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 분들 있더라고. 그분들한테 이 굿닥터 꼭 추천해 주셔야 되겠어요. 굿닥터랑 뭐요? 사장님들, 히알루론산, 스킨앰필. 그래서 굿닥터는 우리가 음식물에 있는 당독소를 분해하지만 여기는 또 다른 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유산균의 먹이까지 들어가 있어요.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고 비타민 B1, B6도 들어가 있고 아연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히알루론산이 모든 부분을 회복을 시키는데 점막에 특히 위에 안 좋으신 분들은 스킨앤피를 꼭 드셔야겠죠. 네,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당뇨 연구를 해봤더니 당뇨 비만인 사람들이 몸 안에 당독소가 많아가지고 점막 재생이 안 되도록 막고 있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점막이 스티커라고 하면 당독소는 스티커 붙어있는 먼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딱 제거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이런 효과가 더 있다. 두 세트를 같이 먹었을 때. 그래서 점막에 먼지처럼 붙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쫀쫀해야 하는 점막이 제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히알루론산과 구닥터를 같이 먹여줘야지 우리는 더욱더 재생도 잘 되고 염증도 차단해지고 항염증 효과도 나타난다고 합니다.